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달러 뉴스에 관해서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안 다루는 뉴스가 있어요. 진짜 이거 봤는데 블룸버그에서도 안 다루고 CNN에서 안 다루고 딱히 그렇게 비중 있는 대형 매체들에선 의외로 다루지를 않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해 했어요. 이거 좀 재미난데 중국과 브라질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큰 뉴스거든요. 이 다국 통화에 대해서 각자 달러를 쓰지 않고 원래는 달러는 어느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화폐로서 사실상 기축통화의 역할을 여태까지 계속해서 왔습니다. 근데 중국이 최근 계속 도전장을 던지고 있죠. 어제자 기준으로 중국과 브라질이 야 우리 무역할 때는 달러 쓰지 마. 야 달러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위안화로 바꾸고 위안화가 달러로 바꾸고 달러에서 브라질 연화 확 바꾸면 시간 낭비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 브라질이 앞으로 자신들이 무역을 할 때는 무조건 위안화로 혹은 브라질의 레알로 헤알이라고 하는 헤알로 거래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여기에 사인을 했어요. 이제는 결정 못 돌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LNG라는 가스 굉장히 상징적인데 LNG라는 가스는 여태까지 아직 위안화로 국제적으로 결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처음으로 브라질과 중국 사이에 LNG 가스에 대해서 처음으로 위안화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뉴스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 뉴스뿐만 아니라 최근의 뉴스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러시아와 중국과 특히 뭐 여러가지 우리들이 많이 얘기하는 브릭스라고 하죠. 브릭스라고 이야기하는 국가들이 달러를 많이 고립시키고 있어요. 뭐 러시아 같은 경우 이미 러중행 관계에 대해서 루블 위안화 결제를 합의를 예전부터 해놨고요. 물론 아직 이게 일어나지는 않은 걸로 있는데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사우디와 석유에 관해서도 사우디가 이번에 미국을 뒤치하고 사우디가 미국을 버리고 석유 가스를 위안화로 결제를 해주겠다. 오일 위안으로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중국이 이미 발을 써놓은 상태고 최근에 중국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제금융을 중국이 굉장히 많이 해줬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실크로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가지 중국이 다른 재개발도상국들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가 있었죠. 그것들을 여러분들 달러로 빌려줬냐? 아닙니다. 위안화로 빌려주죠. 자, 위안화로 빌려줘서 위안화의 쓰임새를 전 세계에 넓히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얼마만큼의 위험일까요? 그걸 알아보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 왜 기축통화라는 시스템이 중요한지 기축통화라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축통화는요 전 세계에서 뭔가 기준이 될 화폐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 기축통화가 생겼냐면 자 브라질은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게 빵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중국은 필요한 게 물이라고 쳐. 그럼 빵과 물만 이렇게 교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자 언젠가는 중국이 물보다 빵보다 막 도끼가 필요한 날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나무가 필요한 날이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하나의 재화로는 원래는 거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무언가 신용을 갖고 무엇이든 거래할 수 있는 기축통화라는 게 필요한 게 사실상 나라 간 사이에 약속이 될 만한 그 무언가 바뀌지 않는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그게 가장 강한 나라의 화폐인 미국의 달러였던 겁니다. 특히 달러가 왜 기축화폐가 될 수 있었냐.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골드 패깅이죠. 자 일단은 금에 대해서 패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1달러랑 1온스에 해당하는 금을 줬기 때문에 달러가 쓰일 수 있었고 그 이후에 달러의 패깅이 깨졌어. 달러가 골드 패깅이 깨졌어. 대놓고 닉슨 대통령이었나? 닉슨 대통령이 뱉죠 임마. 나 우리 금 안 줄 거야 막 이러는데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달러 개 많은데 그럼 진짜 안 줘? 아이씨 이러면서 포기를 했어. 그래도 달러가 그 이후에 이 달러의 쓰임새를 자 여러분들 중동 국가에 석유를 가진 국가에다가 오케이 우리가 니네 무기 엄청 공급해 줄 테니까 그 대신 니네 석유 무조건 달러로만 팔아라고 이야기 딜을 하면서 5일 달러가 페트로 달러라고 하죠. 페트로 달러가 되면서 사실 기축통화의 위치를 공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축통화가 된 나라의 화폐는 모든 나라에서 갖고 있기를 원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나라에서 갖고 있기를 원하면 여러분들 수요가 높아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거를 시장에서 쓰느냐? 아니죠.
보통 기축통화의 달러 같은 것들은 그들이 리저브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의 자산에 넣어놓죠. 채권 같은 거를 자기 대차대조표에 넣어놓고 달러 같은 거는 외환 보유고에 잠깐 저장시켜 놓습니다. 그 말 뜻은 뭐예요? 미국이 원한다면 마구마구 달러를 찍어내서 무언가를 내가 예를 들어서 달러를 만약에 미국 혼자에서만 쓰는데 근데 만약에 그 달러를 마구마구 찍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죠. 달러가 만약에 브라질에도 쓰이고 중국에서도 쓰이고 일본에서 쓰이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홀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도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적어집니다. 마구마구 무언가를 사고 괜찮고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다른 나라에 수출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달러를 마구마구 찍어내도 니네들이 내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니까. 또 재미난 건 니네들이 가진 달러의 값어치는 내가 달러를 찍어내서 내려갈 거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미국이 수출한다라고들 많이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재미난 건 이런 기축통화 위치가요. 여태껏 역사를 봐보면요. 150년 정도의 주기로 매번 여러분들 기축통화 위치가 바뀌어 왔습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어지기까지 150년여의 주기로 200년을 기축통화로 유지했던 사례가 아직 한 번도 없다는 게 사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기축통화가 뭔지 알았지만 기축통화가 위협인가?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이 선전을 하고 있고 자신의 위치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를 보시면은 기축통화에는 원래 여러분들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단계, 여기 상승하는 단계 여기 있죠. 상승하는 단계 여기 그리고 그 다음엔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주식과 똑같아. 우리 인생과 똑같아. 기축통화에도 이런 역사가 있어요. 상승하는 지점과 고점과 하락이 있는데 상승 지점에서 나오는 가장 많이 기축통화의 국가들이 보이는 가장 많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상승 도중에는 보통 많은 사람, 많은 나라들이 이 시스템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 이 시스템은 오래 가겠구나. 얘네는 믿을만하구나. 신용이 높다는 거예요. 이 기축통화에 대한 신용 자체가 높고 교육과 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교육과 강한 노동 욕구를 동반한다고 해요. 야, 우리 이 달러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구나. 미국 같은 경우는 1980년대에 막 그 러스트벨트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의욕을 갖고 노동 욕구를 굉장히 맥스를 뚫고 지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중요한 거, 전 세계가 그들의 화폐로 그 어떤 무언가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달러 같은 경우는 금과 오일이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향신료처럼 원한다면은 이 달러를 무조건적으로 내가 신용을 갖고 바꿀 수 있는 무언가로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위안화는 아직 그게 없었어요. 다만 위안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런 게 없지만 그걸 늘려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고점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일단 만약에 이 기축통화라는 게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사람들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구매력을 갖고 있고 소비가 높아지고 내가 노동보다는 소비를 해야겠다. 내가 노동보다는 차라리 내가 투자를 해서 더 적은 금액에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일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많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 기업인들과 사람들이 앞다퉈서 자국 내에 있는 사람들을 써서 기업을 돌리기보다는 보다 더 적은 금액, 중국의 더 싼 금액, 더 싼 인건비와 더 싼 공장을 들여서 자신들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되죠. 미국에서 만약에 반도체를 100불에 만들었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만에서는 60불에 만들 수 있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중국에서 20불에 만들 수 있게 되는 보다 싼 가격에 같은 제품을 기술을 좀 더 빨리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경쟁력이 저하가 되기 시작하죠. 이래서 지금 바이든이 여러분들 여러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이 자국에 있는 사람을 써야 된다. 바이든이 전기차와 너네 지금 크레딧 받으려면 자국에 있는 공장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 만약에 니네가 반도체를 쓰고 싶으면 우리한테 개기지 마라. 반도체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이 고점에 있는 이유들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최고점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달러와 연준에 대한 믿음보다는 그 화폐를 다른 곳에 재투자하는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신용이 저하가 된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상대적으로 신용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고점의 신호라는 거예요. 이거는 레이 달리오의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거 하죠. 그 책을 보셨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제가 옮겨다가 적은 겁니다. 마지막에 상승과 고점이 있으면 어쨌건 하락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른 나라에 사람들이 투자하게 될 때,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워렌 버핏이 알리바바에 투자하게 될 때,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투자자들이 미국 기업에 대한 믿음보다는 보다 다른 나라가 더 빨리 성장할 거다, 중국이 더 빨리 성장할 거다, 중국에 투자하자라는 마인드, 제3개국에 투자하자라는 마인드가 생길 때쯤에 하락이 시작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이 하락기간이라는 게 오게 되는데, 하락기간이 오게 되면 전 세계에서 어떡합니까? 야, 이거 달러 계속 가지고 있는 거 맞아? 얘네 이제 슬슬 하락하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달러를 통해서 많이 리저브, 한마디로 외환 보유고에 넣어놓고 있었는데 굳이 이거 계속 갖고 있을 필요 없어?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계속 적어지는데? 라고 생각하는 기간이 오면서 이게 순간적으로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냐? 전체적으로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채무불이행 사태에 이르거나 그걸 더 찍어서 갔던지. 왜냐면 지금 당장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사실 사람들이 너무나 큰 소비를 하면서, 특히 미국의 정부가 돈을 소비를 많이 하면서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서 물품을 가져오는 걸 많이 가져오면서 적자가 나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항상 뭘 선택합니까? 돈을 더 찍는 거죠. 다른 나라들도 그랬었다. 여태까지의 모든 기축통화들은 돈을 더 찍는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 채무불이행 가면은 나라가 망하잖아. 그래서 다들 돈을 더 찍는 걸 선택을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 하락 기간에 나오는 신호로는 정부가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펀딩하기 어려워진다. 경제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정부가 자신의 펀딩들의 돈을 넣기에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나라로 투자를 한다. 그리고 그 나라는 후에 기축통화가 된다가 Changing the World Order, 한마디로 레이 달리오 책에 나왔던 내용을 제가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긴 했지만, 레이 달리오가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닌데 거기에 나온 재밌는 내용들이 있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흥미가 깊은 내용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축통화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지금 실제로 문제가 현재 생기고 있는가? 저렇게 모든 나라의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면서 와, 브라질이랑 중국 지금 사인했어, 앞으로 달러 안 쓴다고 사인했대, 이렇게 호들갑을 떨 정도로 실제로 생긴 문제인가? 근데 저는 이거를 세 가지의 팩터로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환율. 자, 환율을 보면은요, 사실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들,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원래는 무슨 소리예요? 열심히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시장에 내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환율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고점이죠. 2008년보다도 고점이고 2009년, 2010년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달러의 강세 중 가장 강한 강세, 2004년 이후에 최고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달러 고수입니다. 그러면 환율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10년물 국채 이자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을까요? 분명히 10년물 국채 이자 보면은 지금 막 높아졌다고 막 얘기하고 호들갑을 떨지만, 자, 10년물 국채 환율이 높아졌다는 건 뭔 소리예요?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고, 그 미국이란 나라의 국채가 생각보다 잘 안 팔린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일까요? 아니요. 지금 분명히 단기적으로 올라온 상황이긴 한데요, 1980년대부터 꾸준히 달러에 대한 10년물 국채에 대한 이자율은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말 뜻은 뭐예요? 미국 국채가 10년 동안 안 망할 거다, 미국 달러가 10년 동안 안 망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0년물 국채 이자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10년물 국채의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달러가 10년 동안은 절대로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이거 왜 증명이 되냐면, 여러분들 망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SVB의 채권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SVB가 1년 내에 망할 거란 걸 알고 있어. 그럼 1년짜리 채권 살 거야, 안 살 거야? 안 사지. 6개월짜리 채권만 산단 말이야. 그래서 10년물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미국의 달러가 최소 10년은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년물 국채도 야 뭐야, 아이 저거 별거 아니네, 중국 저거 별거 아니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마지막 거는 좀 달라요.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랑 포함한 주요 화폐들의 외환 보유고 퍼센티지를 표현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2000년대 이후로 꾸준하게 70%에서 59%까지 계속해서 달러의 비중이 축소가 돼 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갑자기 2015년도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그 당시에 제3개국의 억지로 위안화를 떠넘기는 정책을 통해서 지금 미국의 달러를 조금씩 밀어내면서 달러의 외환 보유고 자체가, 자, 여러분들이 달러의 외환을 보유고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건 뭔 소리예요? 달러가 앞으로 쓰일 일이 많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내가 캐시를 두둑히 챙기고 있어야지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캐시를 두둑히 챙기고 있어야지라는 마음이 70에서 60%로 줄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달러가 여태 하락세는 맞다. 외환 보유고를 보면은 달러가 하락세인 거는, 달러 자체가 하락세인 거는 눈에 볼 수는 있다. 그러면은 이거 큰 문제 아니에요? 문제가 있긴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미국과 전 세계 나라의 국가 경쟁력 순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 미국이 여전히 압도적인 1등이긴 한 1980년도를 넘어서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국력이 급부상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미국 턱밑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을 상당히 많이 쫓아온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브릭스라는 것을 통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를 통해서 이렇게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미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야, 미국 저 새끼 견제! G7이 차지하는 GDP가 높을까요? 브릭스가 차지하는 GDP가 높을까요? 브릭스는 지금 현재 전 세계 GDP의 31.5%를 차지합니다. G7은 30%고요. 이게 역전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2020년 기준으로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역전이 되기 시작해서 가지고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격차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아까 나온 그래픽 기준으로 봤을 때 2030년이 되면 미국 제치고 중국이 경제 규모 세계 1위에 도달할 것, GDP 규모 1위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브릭스라는 나라가 그리고 요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방글라데시, 이집트,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까지 계속해서 미국을 버리고 브릭스에 조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데, 멕시코라는 나라가 사실 미국의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 멕시코라는 나라가 미국의 굉장히 강력한 우방으로 지는 지는 좀 됐어요. 이 나프타를 통해서 보다 여러분들 무역하는데 세금을 안 떼고 좀 더 자유롭게 무역을 한다는 조항이 이 나프타라는 조항인데, 결국 이 멕시코가 야 나프타 괜찮은데 난 브릭스가 더 좋아 보여 하면서 멕시코가 브릭스에 조인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브릭스가 이제는 대세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정말로 위험한 수준인가요? 사실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따라잡히려면 너무나 커다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 잡힐 거예요. 10년 내로는 안 잡힐 겁니다. 왜 그게 증명이 되는지 아세요? 10년물 국채가 여전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미국 화폐는 전 세계에서 여전히 60% 가까이 쓰이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다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를 쫓아오려면 일단 엔화를 제쳐야 되고요. 엔화를 제치고 나서 파운드화도 파운드화를 제치고 엔화를 제치고 유로화를 제치고 그 다음에 US 달러를 따라와야 돼. 아직은 스위스 프랑만큼도 쓰임새가 없다고 얘기가 되는 게 위안화예요. 물론 지금 위안화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최근에 여러모로 중국과 브라질 사이에 아마 계획이 체결되면서 브라질 쪽에서 중국 위안화를 많이 흡수를 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10년 내에 일어날 일이냐? 아닌 것 같아요. 저 5%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고 해도 2030년, 아까 말했지만 경제 규모 1위가 되는 게 2030년이야. 근데 지금 애초에 바이든이랑 트럼프가 정말 오지게 견제하기도 했고, 저렇게 격차를 따라오게 되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커다란 격차가 있어요. 저희 세대보다는 저희 다음 세대가 걱정할 내용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위안화가 달러 따라잡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럼 주식 투자 미국 투자 말고 중국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중국 주식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속도로 가면 최소 3, 40년은 더 달러의 위치는 공고할 것이다.
다만 이거를 아예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물론 요즘 유명한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도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버리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거 엊그제자 트위터입니다. 얘기하기도 했고,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미국은 중국에 의해서 지금 박살나고 있다, 중국이 대빵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물론 레이 달리오가 항상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알리바바 망하는 거 보면. 그리고 이런 제목들이 자극적인 이유는 사실 저처럼 제가 썸네일로 어그로 끌려고 하잖아. 그랑 똑같은 거다. 그냥 이것보다 여러분들이 챗GPT를 통해서 기업 분석을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 모든 내용, 달러에 관한 내용과 챗GPT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렸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